이제 이해가 가네. 막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또 돼, 해야 돼. 하고 있으면 정신 그렇지, 하고는 그렇지.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친해져서 그렇게 멱살까지 가지 않았나. Back to the on to the beat. 네, 안녕하십니까. 박투더 은투더 빈. 네, 디저트도 세트도. Yeah, back to the on to the beat. Yeah. Yeah.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빈 씨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제가 유퀴즈에 나오다니 너무 유퀴즈에 우리 좋습니다.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아마 은빈 씨 때문인가 봐요. 예. 아니 일단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박은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연모로 한국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거 뭐. 진짜 좋은 일. 아니 근데 올해가 무슨 이렇게 또 박은빈 씨가 예. 이게 뭐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2022년이 되게 특별한 해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뭐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5.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제 뭐 CNN에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쏟아진다고. 첫방 나가고 0.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0.9인데.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9%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 무서웠었죠. 네. 뭐 저희 유퀴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뭐 언급하신 거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옆쪽에 어떤 변호사분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난리예요. 뭐 여기도 동시간대에 우영우 씨. 저도 모르게 우투더 영투더 모르게 이거 내가 따라해도 되나? 난리야 지금. 저희가 먼저 한간에는 우영우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힘들어하며 우리가 잠깐 종영을 했다 이런 얘기. 네네네. 도망갔다. 맞아요. 예. 마침 뭐 예. 절묘하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네네네. 네.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일이었기 네네. 때문에 뭐 피해가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또 아니 사실 동시간대인 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셔서 저를 또 첫 번째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봤죠. 정말요?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 봐?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 않았던 예.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자폐인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뭐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반 촬영이.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 출연했던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 매일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은빈 사관학교는. 그게 이번에 저도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면모도 있구나 좀 깨달았던 게 제가 좀 이게 리더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현장이 조금 뭔가 딜레이 되면 이게 요새는 또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이 씬을 이제 촬영을 찍어야 끝내야만 한다. 네네. 이게 미룰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게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집중 약간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 이제 이해가 가네. 막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돼, 또 해야 돼.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는 그렇지. 네,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 정말 배우기 바빴다.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 네.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 네.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럴까요? 은빈 씨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사실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 기억을 좀 맞아요.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빈 씨의 직장 동료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와. 릴렉스. 가봐요. 은빈 씨 안에 약간 좀 원로 배우님이 계세요. 25년 경력의 원로 배우가 계신데 되게 원칙적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 은빈이. 저는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원로 배우님이시잖아요. 제가 많이 존경을 했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를 되게 계속 밝게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봄날의 햇살 역을 맡았던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은빈이는 저한테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이자 친구인 것 같아요. 은빈이는 항상 자기 스탠스 유지하고 되게 프로답게 임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비실의
이 시험법을 알려주고 왜? 니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나 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난 이거 진짜 눈물 나. 봄날의 햇살 추시 아니야. 제가 사실 그 은빈이라는 친구를 배우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동생으로서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참견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착하지만 마라.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사나울 땐 사납고 근데 촬영 후반부에 저한테만 사나워졌어요. 저한테만 편해졌고 저한테만 직설적이어져가지고 아 내가 착각을 했다. 그 정도로 친해져서 그렇게 멱살까지 가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또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시간을 걸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 네,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법정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 이 대사량이 와.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인이다. 갑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이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한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응? 네.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 네, 아. 맞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어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시니어 변호사고 굉장히 유능한 14년차 변호사를 연기해야 되는데 느낌을 못 낼까 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연기를 하고 나서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난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서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은빈아? 그랬더니 은빈이가 무슨 경험이에요? 지금부터 잘해요. 근데 그게 제 고막을 때렸어요, 약간. 저한테 훅 들어와서 박은빈 선배의 따끔한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네. 은빈이한테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은빈이가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너 너무 잘해. 항상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NG 많이 내면 막 떨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작은 거인 느낌이었어요. 네, 차분하게 착착착착 해내가는 것들이 이 친구 믿고 하면은 다 잘 되겠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한우물인데 은빈 씨야말로 이제 아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가 27년 차세요? 그 제가 96년도에 저보다도 선배님이시네. 아이고. 와, 이렇게 오래되셨습니까? 네,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공백기 없이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제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 경력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대선배님 취급을 좀 당하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예. 저는 뭐 항상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문득 지나고 보니 뭐 후배들이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저한테는 저는 인생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주시고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뭐 그래서- 데뷔 연도만으로 이제 따지자면 왜냐면 이게 그럴 것이 은빈 씨 데뷔 동기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배우 김웅수 씨가 데뷔 동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H.O.T. 스파이스 걸스. 아이고야.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 어머머.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해야. 난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H.O.T하고 데뷔 연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32살이시지만 얼마 대단한 경력인 거죠. 한 살입니다. 31살. 네네. 예민해지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한 살에 되게 예민해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한테 의미가 남는 작품을 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 작품의 방향성이랑 좀 비슷하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노크해주는 작품들을 예,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은빈 씨가 지금도 뭐 들어보면서 얼마나 좀 노력을 하는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다 이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밤을 새고 드라마를 찍고 예를 들면 바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이제 음대생 연기로 해서 7개월간 바이올린을 배워. 연모에서 이제 승마 액션 연습 물론 조선 왕실에 대한 책을 파고. 조선 왕은 왜 평생 배움을 놓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나 그냥 배우이고 뭐 연기자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본다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뭐 한우물과 관련됐다면 좀 꾸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되게 차분한 꼬맹이였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강한 점이 계속해서 일을 지치지 않고 좀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빈 씨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연기 경력이 27년입니다만 27년의 기간을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 삶에 투영을 하면서 이 옷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오른 게 아닌가. 네. 예, 이 예열하는 시간이 27년이라는 시간을 이것을 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빈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지나고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는 모니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이 화면 속에 브라운관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뭐 낯설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라는 그런 게 되게 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그동안 좀 단단해져 온 결실인 것 같아요. 네. 은빈 씨가 스스로 마음을 다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예,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해내야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뭐 어쩌겠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어쩌겠나. 다 해내야지라는 네, 저에게 해주는 말로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했는데 많이들 좀 그렇죠.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항상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오늘 애썼다. 네, 되게 잘 해내려고 노력했구나. 고생했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제 다이어리에 스스로에게 써주기도 하고요. 뭐 내일도 화이팅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뭐 다들 이 얘기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한 주 시청률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해야죠. 해내야죠. 해야죠. 네네네. 또 해야죠. 다음 주를 위해서. 맞습니다. 예. 부디 앞으로 또 순항을 네, 이어나가시길. 그럼요. 아유, 예. 네네네. 아유, 뭐 저희들 또. 또 애청자로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시즌을 열게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너무 진짜 감사하는 게 또 박음 씨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니 은빈 씨가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하는 특별한 포즈가 있다 그래요? 예, 뿌행 포즈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작품 끝날 때. 네네.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매 네. 작품마다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잘 보내주는 작별 포즈인데 아마 이 포즈를 하면서 끝내면 될까요? 그럴까요? 포행을.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약간 네네네 약간 귀여운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이 벌레가 잠시만요. 네네네. 가.